소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저는 사실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게, 좌장을 맡고 계신 정혜영 교수님, 제 지도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과 함께 이 자리를 또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럽고, 또 기회를 만들어주신 덴티움 여러분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 주제를 좀 이렇게 제안을 받고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어요. 터프 케이스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내가 한 게 진짜 터프한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까 하다가, 아까 전에 이제 민경만 원장님이 환자분들이 점점 늙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젊은 분들부터 노인분들까지 다 보던 기관에서 2년 반 전에 제가 노인분만 계신 기관으로 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뵙고 있는 환자분들은 거의 다 85세, 90세, 95세 그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용하게 되는 재료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이것도 사용하고 저것도 사용하고 좀 적응증에 따라서 골라서 썼다면, 요즘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재료들을 쓸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두 가지 재료로 정착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릴 케이스들은 물론 어찌 보면 터프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나 어르신들에게서 non contained defect 또는 favorable하지 않은 뮤코사를 가진 분들, 또는 이제 스테이지드 케이스 같은 걸 해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 재료들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바라는 결과는 이렇게 완성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마주하시게 될 겁니다. 내가 한 환자일 수도 있고요. 다른 분이 치료하고 팔로업이 로스가 됐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나한테 온 환자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죠. 근데 이를 뽑고 나서 무언가를 하게 되면 이렇게 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이제 SNS에 올라왔던 제 친구의 케이스인데요. 발직 케이스죠. 근데 분명히 발치하고 바로 했어요. 우리가 발직을 하는 이유는 최대한 갖고 있는 조직을 보존하고자 보통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는데,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티뷴이 얕아지고 연조직이 좀 로스된 걸 볼 수가 있죠. 도대체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를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를 뽑는 순간 번들본이 흡수가 됩니다. 번들본은 PDL 디펜던트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번들본이 흡수가 되면서 버칼본이 특히나 양이 줄기 때문에 버칼본에 의지하고 있던, 버칼본의 골막으로부터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던 버칼 케라티나이즈 티슈가 줄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베스티뷴이 얕아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 본과 케라티나이즈 티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에 두 연자분께서는 살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하셨다면, 저는 뼈에 대한 내용도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살 이야기를 많이 해서 이렇게 살찐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뼈와 살은 공존하는 관계죠. 뼈가 있어야 살이 있고 살이 있어야 뼈가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뼈에 심기죠. 근데 그 뼈는 살의 보호를 받고 있고요. 살은 또 뼈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둘 다 신경 써야 되는 게 바로 본도 건강해야 되고 뮤코자도 건강해야 되고, 그래서 먼저 제가 살펴볼 부분은 사운드 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BR은 굉장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술식이죠. 90% 이상의 성공률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 90% 이상이라는 숫자가 엄청 커 보이지만 역으로 생각해보면 10% 미만은 실패할 수 있다는 거고요. 10%라는 숫자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이 10명의 환자를 보면 1명의 환자에서는 원치 않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GBR을 할 때 여기다가 뭘 채워넣게 되죠. 이 공간에 채워넣는 재료들은 거의 대부분 많이 사용하실 재료들이 입자와 차단막, 흡수성 차단막인데, 이 입자와 흡수성 차단막은 아주 큰 단점이 있어요. 그게 어떤 단점이냐면, 이렇게 두 가지 디펙트가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위의 디펙트는 바닥이 분명하죠. 제가 굉장히 2차원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텐데, 3차원적으로도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다만은, 일단은 모식도로는 2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닥이 분명하고 바닥이 분명하지 않은 디펙트는 같은 종류의 재료를 같은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다른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디펙트가 분명하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식제들이 흩어지지 않죠. 근데 디펙트가 바닥이 분명하지 않고 저렇게 흘러내리는, 소위 말하는 non contained 디펙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저렇게 다 수처를 하는 순간 흘러내려 버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미 쥐리 그룹에서
동물 실험, 아주 간단한 동물 실험을 우리한테 답변을 준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핀 고정을 해라. 덴티움 핀과 같은 본텍을 사용해서 고정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만약에 우리가 본텍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그걸 쓰기 싫다면 얼반이 제시한 대로 이렇게 멤브레인 홀딩 수처를 통해서 붙잡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난 본텍이 없네? 본텍을 지금 사야 되나? 환자 왔는데 언제 사지? 본텍을 박았으면 이걸 제거해야 되나? 2차 쓸 때 그럼 플랩을 다 열어야 되나? 그리고 그럼 수처를 해야겠다. 근데 수처가 복잡하네. 이 시간이 길어지고 복잡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다 건너뛰고도 어떻게 하면은 디펙트가 컨테인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입자들이 잘 모여 있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마찬가지로 쥐리 그룹에서 이렇게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쓰는 거 어때?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이 그룹에서는 사실 L테크닉이라고 하는 그 디테일한 어떤 이름까지 붙여서 만들어 놓긴 했는데, 결국은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쓰게 되면 입자들이 어디 도망가지 않고 콜라겐 포션에 의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웬만하면 잘 모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상상만으로 그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연대에 있을 때인데 정혜영 교수님의 지도하에 이런 쥐리 대학과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있었고요. 이때 오스테온3 파티클과 오스테온3 콜라겐을 이용해서 GBR을 똑같이 했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GBR의 성능은 똑같았어요. 효능이 똑같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들어간 시간과 공은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썼을 때가 훨씬 효율적이었고 훨씬 수월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두 가지 재료라면 내가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걸 사용해야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제가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장기 결과가 최근에 쥐리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게 지금 2년에서 14년까지 이제 후향적으로 관찰을 한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좋더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는 내용을 최근에 발표를 했고,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모식도까지 만들어줬어요. 모식도까지 만들어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쥐리 그룹의 특성상 파티클을 같이 쓰고 있는데 저는 꼭 그럴 필요까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라지네이티드 본이 그러면 들어가서 우리 입안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게 콜라겐 포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던 차에 예전에 실험을 했던 게 생각이 났고, 이 실험은 토끼 상악동에 우리가 콜라지네이티드 본을 넣고는, 상악동 같은 경우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공간이거든요. 그 안에서 콜라겐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본 논문인데, 이 실험에서 콜라겐이 하는 역할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초반 힐링이에요. 처음에 넣게 되면 저쪽은 입자고 이쪽은 콜라지네이티드 본인데, 콜라지네이티드 본은 들어가는 순간 그 콜라겐 포션들이 순식간에 우리 몸이 구성하고 있는 섬유성 조직으로 바뀝니다. 섬유성 조직으로 바뀌고 이 섬유성 조직들이 입자를 딱 붙잡아주고 있죠. 근데 입자 쪽은요, 우리가 넣을 때부터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넣은 양 대비 부피가 크질 않아요. 근데 이게 몇 주가 흘러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이 섬유성 조직은 그냥 단순히 섬유가 아니죠. 여기는 혈관도 다 들어가 있고 그 혈류로부터 유래하는 여러 가지 오스테오제닉 팩터들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처럼 이걸 초반에 갖고 있다가 후반부 힐링이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저수지였던 섬유성 조직이 스스로 뼈로 다 바뀌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입자 쪽에서는 여전히 부피 변화가 조금씩 더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콜라지네이티드 본 쪽에서는 그 빵빵했던 부피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신생걸로 다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GBR에서도 이렇게 부피만 잘 유지시킬 수 있는 환경이라면 콜라지네이티드 본이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케이스는 이제 전치부 케이스였고, 임플란트를 2개를 심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랩을 열고 디펙트를 봤더니 흘러내리는 디펙트예요. 특히나 요 왼편에 있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흘러내리는 디펙트였고, 이쪽은 본에는 다 둘러싸여 있는데 어차피 이쪽 GBR을 할 거니 저쪽도 같이 볼륨 오그멘테이션을 좀 시도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라비알 디펙트를 커버리지하고 저쪽은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하는 목적으로 똑같은 방식의 재료를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넣었던 거죠. 이렇게 그냥 재단을 해서 살포시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멤브레인 덮고 봉합을 해놓고서는 치유가 아주 잘 됐죠. 아주 잘 됐고, 방사선 사진상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제가 넣어놓은 모양 그대로 저렇게 잘 CT
촬영한 거, 요게 이제 수처 직후에 촬영한 건데요.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컨 서저리 이후에 템포러리 브릿지가 들어갔고, 지금 1년 팔로업, 1.5년 팔로업 때 저희가 보철물이 들어간 상태에서 CT를 찍어보니까 제가 넣어놨던 위치에 그대로 지금 잘 이식제가 혼화된 상태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얼마 전에 2.5년 팔로업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거의 보훈병원 이직하고 나서 거의 첫 번째 수술 환자였기 때문에 제 보훈병원에서의 커리어와 동일한 팔로업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환자분이죠. 또 다른 케이스, 이 환자분은 오른쪽 우측 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양쪽 다 해야 되는데 우측 먼저 진행을 하기로 해서 플랩을 열고는 이 환자는 그 임플란트를 이렇게 심고 났더니 또 마찬가지로 굉장히 디펙트의 형태가 별로 페이버러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사용하듯이 콜라제네이트 본을 오스테오3 콜라젠 넣고요. 콜라젠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수처를 했죠. 그리고는 위아래 같이 심어서 밑에는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였고 위에는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GBR을 동반했던 케이스인데 CT를 찍고 나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수처 직후에 촬영한 CT죠. 보시면은 제가 넣어놨던 그 위치에 그대로 다 이식제들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힐링이 잘 되고는 2차 수술을 하려고 봤더니 아무래도 제가 버컬 플랩을 많이 당겨서 올렸다 보니까 뮤코진지발 정션이 많이 위에 올라와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보철이 들어가게 되면 아까 민경만 원장님과 박정철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플란트 주변에 좋지 않은 연조직 환경이 만들어질 게 뻔하니 APF를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건데 파샬 티켄스 플랩 열고는 페리오스테얼 페네스트레이션을 위쪽에 지금 이렇게 그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제 스카티슈를 만들어서 아까 전에 논문 소개하셨는데 이원표 교수님 논문, 최근에 홍인표 원장님도 또 같이 비슷한 결의 동물 실험 논문을 내줬었는데 저렇게 스카티슈를 만들어 놓은 위치에 꿰매주고요. 그렇게 되면은 스카티슈가 생긴 그 부분에 이렇게 뮤코진지발 정션이 제 위치를 하게 되고 보철 보내기 전의 모습 여전히 잘 이렇게 베스티뷴이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보철 딜리버리 한 날 저희 거 오셔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분도 지금 1년 팔로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환자분들 말고 이제 제가 또 하나 가지고 온 케이스는 상하게 풀마우스 임플란트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철과와 협진을 해서 가이드를 만들어서 써야지 했는데 수술 당일날 가이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없어요. 그리고 가이드 수술을 계획했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을 제가 1시간을 잡아놨어요. 근데 1시간 동안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였냐면 사이너스 양쪽 올리고요. GBR 동반해서 임플란트를 8, 9개를 심어야 되는데 너무 난감하더라고요. 터프 케이스가 된 거죠. 터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손으로 심기 시작하고 빨리 GBR 해야 되고 빨리 사이너스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사이너스 환경이 좋지 않았던 오른쪽은 오스테온3 콜라젠 이용해서 해주고요. 저쪽은 오스페로 마무리하고 앞쪽에 페네스트레이션이 있는 전치부 쪽은 빠르게 다 뼈 이렇게 다져 넣고는 봉합을 했죠. 1시간 안에 끝냈어요. 그리고 CT를 봤는데 빠르게 진행을 했지만 재료 덕분에 저렇게 다 제가 넣어놓은 위치 그대로 수처한 이후에도 잘 유지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하고는 2차 수술 끝내고 보철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재료들이 아니었다면 계속 퍼담고 있고 퍼담은 재료들 그 입자들이 흩어질까 봐 고민하고 또 수처하고 본텍 받고 하다가는 1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었던 케이스죠. 이 환자분도 1년째 팔로우업 때 저희가 CT를 다시 찍어봤는데 CT상에서 제가 사이너스에 넣은 재료들 페네스트레이션 쪽에 넣어놨던 재료들 그대로 잘 생착한 상태로 혼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뼈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으면 이제 그 뼈 위를 덮는 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살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최근에 저는 너무 이제 치주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게 많은 분들이 연조직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게 됐어요. 여기 지금 파필라가 여러 개가 있죠.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근데 여기 앞쪽에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놓은 파필라는 각화된 조직이 비유동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근데 저쪽은요, 비각화 조직이 유동성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같은 환자분의 같은 분학인데 이 환자분이 제일 끝에만 양치를 안 하고 여기만 양치하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양치 상태가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오실 때마다 가장 끄트머리에 파필라는 계속 BOP가 있고 이쪽은 치태가 좀 침착되어 있어도 BOP가 없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연조직의 힘이고 이러한 연조직에 대해서 많은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케라티나이즈 티슈가 넌 이모바일한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항상 특정 주제에 대해서 컨트로버셜한 의견을 내는 분들이 있죠.
괜찮다라는 그 문헌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 문헌들을 백업하는 후속 문헌들이 각화 조직이 비유동성으로 있어야 된다를 그 뒷받침하는 문헌들이 훨씬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각화 조직을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죠. 민경만 원장님도 보여주셨던 그런 케이스들, 제가 이제 APF를 하는 방식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분은 이제 이미 1차 수술을 했고 저한테 2차 수술만 받으러 온 분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베스티뷴이 많이 올라갔죠. 거의 크레스트까지 다 올라가서 이 상태에서 그냥 보철을 했다가는 볼살이 협측에 붙어 있는 상태가 되게 불보듯 뻔하니까 APF를 해줍니다. 그래서 파셜 티킨스 플랩을 쫙 열어주고요. 이쪽에다가 페리오스텔 페네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골막을 제가 15번 블레이드로 한번 쭉 그어주는 거죠. 인위적으로 상처를 주면은 그쪽에 흉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흉터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입안에서도 안 움직이는 경계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거기다가 수처를 해주고 힐링 어버트먼트 단 다음에 집에 보내죠. 그리고 이제 스티치 아웃 된 모습인데, 제가 페리오스텔 페네스트레이션을 그었던 경계가 여기고요. 이 경계로부터 볼살의 움직임에 따라 안 움직이는 구역과 움직이는 구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는 항상 이거 스티치 아웃 할 때 하는 그 행위가 있거든요. 그 행위가 요겁니다. 볼살을 이렇게 흔들어 봐요. 흔들어 보면 만약에 제가 APF 안 했으면 볼살의 움직임에 따라서 임플란트 협측이 붙어있는 점막이 계속 움직였을 거고, 그렇게 되면 양치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썰커스로 계속 음식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퍼덕퍼덕 움직일 게 뻔하니까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힐링이 된 상태에서 보철과를 보내드렸는데, 제가 이 환자분을 아직 뵙질 못하고 있어요. 보철과 보시고 저희과 지금 팔로우업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보철 넣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네. 오른쪽 위에 이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돼서 오신 분이고요. 오른쪽 위에 2개의 임플란트 중에 뒤에 거는 제거를 하기로 했고 앞에 거는 비교적 괜찮아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먼저 뺐고요. 그리고 플랩을 열었더니 이제 디펙트가 꽤 커요. 그래서 스테이지드로 가자. 스테이지드로 가는데 어르신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루틴대로 이때는 파티클이랑 오스테온 제노 콜라겐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위치를 시켜놓고는 봉합을 했죠. 봉합을 하고는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잘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이 파노라마에서도 보이고요. CT에서도 보시면은 굉장히 잘 패킹이 되어 있죠. 저 위치에서 잘 있어만 준다면은 뼈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환자분은 처음 수술을 하기 전부터 뮤코자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제가 다 끌어서 올리다 보니 더 뮤코진지발 정션이 설측으로 이동해 버렸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는 날 뭔가를 좀 같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뼈 상태가 좋길 바랬는데 뼈 상태가 괜찮았어요. 이 정도면은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플랩리스로 심되 APF를 같이 하는 거죠. 같은 날. 그래서 APF를 하면서 플랩리스로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치유를 보시면 스티치 아웃 된 모습 보시면 굉장히 좋죠. 저쪽, 저 에이피칼 쪽의 수처들이 다 이제 그 페리오스텔 페네스트레이션 선상에 있는 수처들이고, 그 선상에 맞춰서 MGJ 라인이 재위치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물 들어간 상태 지금 잘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분명히 베스티뷴은 좀 깊어졌는데, 뭔가 얇죠? 조직이 얇습니다. 결국은 APF만 하게 되면 두께의 증강을 얻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중요시하는 연조직은 각화 조직의 폭도 있지만 그 조직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내가 각화 조직의 폭만 늘리는 게 아니라 두께도 증강시키고 싶다면 연조직 이식을 그럼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그랬을 때 이 부분 역시 또 많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요즘에 지대주를 둘러싸고 있는 연조직의 그 두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야지만 마지널 볼너스를 막을 수 있고, 사실은 이거는 바이올로직 위스겐, 아까 민경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대주 디자인을 우리가 조금 페이버러블한 그 방식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그 근거가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충분한 두께, 특히나 3에서 4mm 정도라고 하는 그 충분한 두께의 지대주 주변 이모바일 뮤코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연조직 이식을 해야겠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그 구개 측에서 떼시면 되죠. 근데 이게 앞서 이제 두 분 강의에서 마찬가지로 뭔가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지금 일하는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 동의를 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하고 나서 블리딩 컨트롤이
되는 데 있어서 환자분이 잘 따라주는 게 중요한데 주의사항을 거의 다 잊어버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대체제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정말 감사하게도 훌륭한 대체제가 있기에 우리가 의지해서 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감사하게도 이제 민경만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이 논문에 이제 제가 조직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조직 사진 보시면은 이식하지 않은 쪽과 소프티슈 서브스티튜트 이때 사용했던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두께의 증강이 있고요. 마치 처음 사용해 보시면 젖는 순간 사라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저렇게 조직 사진상에 보시면은 남아 있습니다. 뭔가 혼합은 되어 있는데 주변 섬유성 조직과 본인의 그 펌한 형체를 그대로 남긴 채로 증강을 시켜놓은 걸 우리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9년, 10년 팔로업을 또 찌리 그룹에서 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도 임상적인 결과가 좋더라. 그리고 특히나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 굉장히 우월했다. 왜냐하면 수술이 단순해지고 내 거를 떼는 거, 환자분 거니까 뭐 어때요 하고 제안을 할 수 있지만 환자분 입장에서는 입천장에서 뭘 떼는 것 자체가 괴로울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환자 만족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했다라는 내용을 이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구강외과에서 임플란트를 심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심고는 이제 뒤쪽에 새로 심은 임플란트 뒤에 예전 임플란트에 뮤코자가 너무 볼살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거의 볼이에요. 저 정도면. 근데 이거를 제가 가장 좋은 방법은 보철까지 풀러내고 힐링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프리진지발 그래프트라는 게 최선이겠지만 보철을 풀릴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철을 둔 채로 이제 APF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던 방식대로 뮤코자 부분에 파샬 디켄스 플랩을 형성을 해서 밑에 페리오스텔 페네스트레이션 쭉 그어주고요. 저쪽에다가 잘 꿰매놓고는 이 위쪽에 그냥 두면은 좀 부피 증강 측면에서 조금 아쉬울 것 같아서 이때 사용했던 게 콜라겐 그래프트였어요. 그래서 콜라겐 그래프트 X2D를 이렇게 붙여놓고는 힐링을 보는데 스티치아웃 날 왔는데 약간 이거 왜 각화 조직이 왜 생긴 것 같지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케이스는 제가 설측에서 각화 조직을 조금도 떼오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형성한 플랩은 사실은 오로지 100% 비각화 상피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느낌이 각화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네.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제가 잘 재형성해준 그 MGJ 라인 잘 뒤로 물러나 있고 제가 각화 조직이라고 단어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전보다는 비각화 조직보다는 좀 더 각화된 느낌의 조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의 뇌피셜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경희대 치주과에서 내준 논문에 따르면은 뭔가 콜라겐 매트릭스를 썼을 때 각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어떤 단서를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케이스는요. 아무리 이렇게 보여도 최근에 1.5년 팔로우를 다녀가셨는데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이거 각화 조직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조직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입니다. 각화 조직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근데 이제 저는 저한테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강한 믿음으로 각화 조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굉장히 지금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구강외과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죠. 이 케이스는 사실 입자를 사용했던 케이스인데요. 벌써 수술 전부터 많이 이제 연조직이 많이 위로 올라와 있죠. 점막이. 그래서 일단은 뼈 이식 동반해서 임플란트 하는 게 우선이니까 임플란트 이렇게 심어놓고서는 이때는 오스테온 제노 파티클을 썼고요.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어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입자를 썼는데 디펙트가 non contained니까 이제 다 싸매줬죠. 다 수처로 싸매주고 봉합해서 술 직후의 파노라마고요. 술 직후에 CT를 찍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넣어놨던 파티클들이 잘 제 위치에 이렇게 꽁꽁 싸매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모습이고 이때 이제 세컨 서저리를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파샬 디켄스 플랩 거상을 하고 저쪽에 이제 파티클들이 좀 보이는데 저쪽은 이제 골막이 조금 얇게 남은 거죠. 저 위로 골막이 덮여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꿰매놓고는 이때는 조금 제가 환자분의 블리딩 컨트롤을 위해서 콜라겐 그래프트를 사용을 했었어요. 콜라겐 그래프트를 이렇게 꼼꼼하게 다 꿰매놓죠. 프리진지발 그래프트 하듯이. 그리고 나서는 제 목적 그대로 드레싱 날 오셨는데 이쪽이
블러드 클롯으로 빠르게 바뀌면서 블리딩이 싹 컨트롤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레싱 용도로도 콜라겐 그래프트가 분명히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티치 아웃된 모습이고요. 상피화가 막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보철과 보내기 직전 모습입니다. 굉장히 두툼한 각화 조직이 넓은 전정 공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보철 올라간 뒤에 팔로업이고요. 그리고 보철 올라간 뒤에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 텐데, 이때 CT를 찍어보니까 제가 넣어놨던 그 파티클들이 잘 혼화가 돼서 임플란트 주변을 잘 둘러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뼈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뮤코자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뮤코자를 잘 만들어 놓으니 밑에 고리식재들이 잘 제 위치에서 버텨주면서 혼화가 되고 생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케이스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저는 요즘에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콜라겐 멤브레인 쓰고 파티클 또는 뭐 콜라지네이티드 본 쓰고 다 끝내놓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그 연조직 증강을 위해서 콜라겐 그래프트를 2차 수술 때 활용하는 게 저희 루틴이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콜라겐 그래프트를 그냥 멤브레인으로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정말 최근 케이스 하나 갖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인가에 보철 딜리버리를 하고 가신 분인데, 이렇게 임플란트를 심고 났더니 디펙트가 별로 페이버러블하지 않죠. 그래서 이쪽에 마찬가지로 오스테오젠과 콜라겐 이렇게 특 얹어놓고요. 멤브레인으로 아예 콜라겐 그래프트 2를 썼어요. 이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환자는 술 전에 모습을 봤을 때 어차피 베스티뷸는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두께만 증강시키면 된다는 생각에, 그러면 아예 1차 수술 때 두께까지 다 증강시켜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뮤코젤 티크닝 플러스 베리어 멤브레인의 목적으로 같이 저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꿰매놓고는요, 나중에 보철이 들어간 모습을 보시면은 제가 예상했던 대로 두툼한 양질의 연조직이 특히나 전치부 굉장히 중요한데 잘 형성이 된 걸 볼 수 있죠. 한 번의 수술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콜라겐 그래프트를 그럼 멤브레인으로 사용하는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냥 단순히 주장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사실은 오스테온 3 파티클과 오스테온 3 콜라겐을 비교했던 이 GBR 임상 연구에서 멤브레인을 콜라겐 그래프트를 다 썼었어요. 이 40개의 케이스가 다 양호한 치유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콜라겐 그래프트가 충분히 멤브레인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거를 이미 입증받은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제 이렇게 쭉 좋은 강의들을 들으시고 나서 내일 만약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멤브레인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셔도 좋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치료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의 중요성과 뮤코자의 중요성을 어떻게 하면은 좀 쉽고 편안하게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콜라지네이티드 본 그래프트가 분명히 가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노스가 갖고 있는 그 좋은 제품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뮤코자 측면에서는 저는 물론 제가 냉정하게 얘기해서,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소프티슈, 오토제너스 소프티슈가 어쩌면 가장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좋은 걸 무조건 강권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때 아주 좋은 대체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게 콜라겐 매트릭스고, 그 좋은 제품들을 제노스가 가지고 있으니 이 제품들을 잘 활용하셔서 베리어 멤브레인으로도 쓰시고 연조직 대체제로도 쓰시고 하면서 좀 임상을 좀 즐겁게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